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사자는 제66화 숙흥온청입니다. 이를 숙, 흥할 흥, 따뜻할 온, 서늘할 청이 되겠습니다. 사자를 번역하면은 일찍 일어나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사자는 부모를 모심에 있어 항상 일찍 일어나 이 방이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더우면 시원하게 모신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는 얘기 공례 상편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데요. 범, 위인자, 지례, 무릇 자식된 자의 예로는 동원이 하청, 겨울에는 부모님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며 혼정이 신성, 날이 저물면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날이 밝으면은 안부를 살핀다. 재추의 부쟁, 동기간에는 다투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숙흥이라는 말은 일찍 일어나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이 시경 대하 억편의 문구에서 따온 것입니다. 숙흥, 야매,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잠을 자며 세소 정내, 뜰란을 물을 뿌리며 비로 쓸며 유민지장, 백성이 따르는 본보기가 되리. 부모님을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세심하게 모셔야 되는 구체적인 예를 이 사자 숙흥온청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월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저녁석과 잡을 극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녁석은 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초승달을 그린 자형인데요. 정확하게는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서쪽 하늘에 지고 있는 이 맑은 초승달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자를 의미하는 초승달에는 대부분 이 달 안에 이런 점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달을과 저녁석의 차이는 둘 다 초승달 형태이지만은 이 안에 이렇게 점들이 있는 건 대부분 달을 의미하고 점이 없는 형태는 오늘날 밤을 의미하는 저녁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연에서 이 달을과 저녁석은 점의 유무로 엄격히 구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녁석이 뜻하는 바는 저녁, 밤, 끝, 서쪽, 저물다, 기울다, 솔리다 등이 되겠습니다. 잡을 극은 각골자를 보면 이 꿀 앉은 사람이 두 손을 이렇게 받쳐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물에서는 앉은 사람이 단지 두 손을 뻗고 있는 형태일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형은 이 두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자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물건은 없죠. 그래서 이 자형의 의미는 잡다로 오늘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숙은 두 손으로 이렇게 맑은 초승달을 이렇게 향해 절을 올리는 모습으로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밤, 이 새벽 제사를 묘사한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 자정이 지나면은 그 일찍 달을 보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대보름 자정에 신목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가정에서는 조상 제사를 자정에 지내는 곳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를숙이 뜻하는 말은 일찍, 이르다, 새벽, 아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올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상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음 자는 흥할흥입니다. 이 자는 마주들 여와 한 가지 동의 합자입니다. 마주들 여는 이 두 손으로 들다는 이 밭들공이 이 위아래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서로 마주보고 무언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독 자형은 소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은
구성자로서 이 마주될 여는 이 수레여 또는 이 흥할흥에서 보이듯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마주 들다는 의미는 무거운 것을 힘을 합쳐 들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각골과 건문에서 이 수레여가 마주 들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수레여는 원래 무거운 이 곡식 가마니를 양쪽에서 드는 형태였지만 건문에서는 이 곡식 가마니 대신에 이 수레거로 이렇게 자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레를 드는 형태가 되므로 이 자형은 수레, 가마를 뜻하게 되죠. 대신 마주 들다는 의미로 이 수레가 빠진 이 여자가 소전에서 단독자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동은 들것 아래 이렇게 입구자가 있는 형태인데요. 이 들것은 보통 두 명이 양쪽에서 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로 짝을 맞춰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리로 이 양쪽 이 사람들이 합을 맞춘다는 의미로 입구자가 이렇게 들것의 아래에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동이 뜻하는 바는 한 가지 무리, 함께, 같이 하다, 화합하다, 모이다 등이 되겠습니다. 흥할흥의 각골자는 이러한 들것을 위아래로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리는 모습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합을 맞추기 위해서 이 소리를 뜻하는 입구자가 역시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흥할흥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일으키다는 의미와 또는 입구자 역할로 흥겹게 같이 합을 내어 소리를 내다는 이 양갈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할흥이 뜻하는 말은 성하다, 일으키다, 시작하다, 창성하다는 뜻이 있고 또한 흥겹다, 기뻐하다, 성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자는 따뜻할 온입니다. 이 자는 삼수변에 가둘수 그리고 그릇 명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각 골자를 살펴보면은 이 그릇명, 사람인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물방울이 있죠. 이는 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린 자형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사람의 머리 위에 날일자가 있습니다. 날이는 이 따뜻한 햇살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따뜻한 목욕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각골자는 이 온욕을 하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문자형을 보면은 사람은 사라지고 이 빛날경자가 이렇게 그릇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빛날경은 이 움집이나 동굴에 난 이 둥근 창을 그린 자형인데요. 어두운 동굴이나 움집 내부에서 보이는 이런 창은 대단히 밝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둥근 창은 이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이렇게 창살을 박아 넣었다고 합니다. 이 그릇명이라는 것은 음식을 담는 그릇을 그린 자형이죠. 따라서 이 따살온의 이 검문 자형은 이 밝게 빛나는 뭔가를 이렇게 담고 있는 자형입니다. 이런 희미하게 빛나는 이 화로를 묘사해서 따뜻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부 건문에서는 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는 노천탕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전자형의 이 빛날경은 형태가 비슷한 이 가둘수로 바뀌게 되고요. 이는 다시 각골의 의미로 회귀한 표현인데요. 이 욕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가둘수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뜻하는 이 물숫자가 변에 들어가 오늘날의 이 형태로 따듬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삼수변이 없는 이 따뜻할 온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삼수변이 있는 이 따뜻할 온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릇명 위에 이 가둘수가 혹은 이 날일자가 있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이 따뜻할 온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따뜻할 온이 뜻하는 말은 이 따뜻하다, 데우다, 이 온천, 샘, 부드럽다, 온화하다, 단조롭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릇
위에 뭔가를 이렇게 사둔 것이라는 해석에서 샀다, 축척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서늘할 청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 얼음을 뜻하는 이 얼음빙자, 주로 이걸 이수변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풀을 청의 합자입니다. 얼음빙은 변했을 때는 이 이수변을 쓰고 단독자로는 이렇게 시어자 모양 두 개입니다. 고대에는 농사 짓기와 먹거리를 구하기 쉬운 강가의 거주지를 마련하였는데요. 동북아시아 이 추운 겨울이 되면은 이 강물이 단단히 얼어붙고 그 얼음이 팽창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솟구쳐 깨져 오르게 됩니다. 각 골자는 이렇게 솟구쳐 깨져 오른 이 얼음을 표현한 자형이 되겠습니다. 건문은 솟구친 얼음을 단지 시어자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물이 얼어서 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변에 이 무숫자가 추가된 얼음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전에서는 건문 형태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후로 예서에서는 간단하게 물숫자에 이 점주자를 붙여서 물이 얼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 이수변에 다시 방에 물숫자를 넣어서 이 얼음빙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얼음빙이 뜻하는 말은 얼음, 얼다이며, 이 밖에도 지방이나 이 액체 기름들이 엉기는 것도 의미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 엉길 엉자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푸를 청은 광산을 뜻하는 이 붉은 단자, 그리고 푸른 새싹을 뜻하는 이 날생자의 합자로 된 자양인데요. 즉 푸른 강물을 뜻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주로 이제 광물이라고 하면은 얕은 땅에서 쉽게 채취가 가능한 이 붉은 그 광물인 이 단사, 혹은 이 붉은 이 암염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광산의 이 갱도를 그린 자형이 있고, 이 안에 점이 있어서 이 광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광산의 갱도를 나타내는 이 자형은 이 붉다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날생자는 이 풀초자와 흑토자의 합자죠. 그래서 이 흙에서 솟아나는 풀을 그린 것입니다. 자형은 이 흙에서 뭔가 삭이 솟아오른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생이 뜻하는 말은 나다, 태어나다, 낫다, 살다, 자라다, 성장하다도 있고, 이 푸른 삭이 올라오면 푸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푸를 청은 이 푸른 광물을 뜻하는데요. 이 청동기가 되면서 이 갱도에서 캐는 광물은 이 붉은 계열이 아닌 이 청동기의 재료가 되는 이 공작석과 남동석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물을 뜻하는 이 붉을 단에다가 푸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날생자를 합쳐서 이 푸른 광물을 나타낸 자형이 원래 이 푸를 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로 이제 푸르다는 뜻을 나타내는 대표 자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를 청이 오늘 뜻하는 바는 푸른 빛, 푸르다, 봄, 동쪽, 젊다, 고요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서늘할 청은 이 얼음을 뜻하는 이 이수변, 그리고 푸른 빛을 뜻하는 이 푸를 청의 합자입니다. 이는 아주 차가운 이 얼음의 푸른 기운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그 의미가 서늘하다, 춥다, 차갑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숙흥온청, 일찍 일어나 부모님이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숨긴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모님을 밤낮으로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모신다는 표현은 일찍이 진나라 이 효자였던 이 왕연의 이 일화를 담은 이 진서 왕연전에 나옵니다.
왕년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인 이 복시 아래에서 자랐는데 복시는 왕년을 모질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이 왕년은 효심으로서 복시를 섬겼다고 합니다. 연 사친 색양 연은 이 부모님을 기쁜 얼굴빛으로 봉양하고 하적선 침석 여름이 되면은 이 베개자리를 이 부채질을 해드렸으며 동적 이신 온피 겨울이 되면은 그 몸으로 이부자리를 덮였으며 강립성항 한겨울 추위가 내려도 채무전이 온몸을 가릴 옷도 없으면서 이친 극잠이 부모님에게는 극진히 맛난 음식을 대접해드렸다 고 적혀 있습니다. 이 왕년의 고사를 간단히 줄여서 이 동온하청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체온으로 따뜻하게 하고 부채질로 시원하게 한다는 말인데요. 이 그림은 이 계모 복시의 요구로 한겨울에 이 산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으나 이 연못이 꽁꽁 얼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왕연이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얼음이 깨지면서 큰 잉어가 이렇게 도약하는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 왕년약어라고 하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